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85,700원에 비중 20%, 목요일 날 매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게임주들의 등락이 상당히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게임주들은 흥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엄청 엇갈리는 거죠. 자,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뭐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는 소폭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많이 나왔던 때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죠. 자, 분명히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어떤 앞으로 차기작이나 아니면 현재 뭐 흥행이 잘 안 된다면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큰 변화 없이 움직임이 견조해지고 있다. 대신 시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잘 보시죠. 이제 세력의 상장주인데 주가가 한번 강력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면 항상 눌림목을 준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잘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일단은 급등이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가가 급등이 시작되면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이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도 실리고.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싼 값에 호재를 이용해서 매집을 했다. 근데 차익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투자자들에게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 돼. 따라 붙으라고.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 실리면서 하면 야, 이게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가가 차익 실현을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최소한 한 달에서 뭐 세 달까지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보세요. 여기 상승 초기에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이 21선과 60일선이 수렴이 됐죠. 그 다음에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도 한번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21선과 60일선을 수렴시키면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빠지면 안 돼요. 만만디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7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또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흘러내린 고점까지라도 오면 당연히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81,600원에 비중은 7%. 비중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편인데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때 한 7월 달 이때 아마 제가 종목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집사람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젠을 막 사고 싶다, 막 시젠을 누가 사서 돈을 벌었다 하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히 이걸 쫓아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빨리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특히 반등이 한번 나오면 무조건 줄여야 된다. 기간 조정을 쭉 받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자고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잘 파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이야기죠. 좀 아쉽긴 한데 이제는 일단 반등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좀 기다리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의 고점은 지난번에는 8만 원이지만 이번에 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넘어서고 있는데 조금 못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 저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7만 5천 원, 뭐 8만 4천 원 정도가 되면 빨리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분할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현대위아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146,500원에 비중은 50%라고 하는데요. 비중도 꽤 많이 실려 있는데 사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손실이 꽤 크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대위아가 모빌리티 전문 부품업체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위아를 그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이제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집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관련주들이 한 다음 달 이후부터 이제 좀 퍼포먼스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 1, 2주는 기간 조정을 받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어느 때 사야 되느냐, 내가 어떤 종목을 홀딩해도 되냐, 그때 딱 하나만 생각하시라고 했죠. 과연 21선과 60일선이 수렴이 됐는가? 60일선은 수급선입니다. 20선은 생명선입니다. 수급의 생명이 불러 일으켜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대부분 한번 봐보세요. 이 녹색선이 60선, 20선이 파란 굵은 선이 20선. 이 두 이평선이 수렴이 돼야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대신 주가가 이 20선과 60선이 올라가서 수렴이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심하고. 지금은 어때요? 조정을 받고 21선과 61선을 수렴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한 1, 2주 정도,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 아마 20선에 안착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움직임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 종목은 8만 원 이탈해서는 안 돼요. 올라가면 이 흘러내린 고점, 여기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11만 원대 나올 겁니다. 50%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움직임이 좋아지는 한 2주 정도 후에 움직임이 좋아지는 걸 보고 그때 만약에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인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도 돼요. 근데 찔끔찔끔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흘러내린 고점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꼭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대웅제약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18만 5,5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뭐 경찰 압수수색 이야기도 있으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균지 문제는 좀 캐캐먹은 그 악재죠. 그래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리스크는 있죠.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이건 있으니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뭐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 다만 악재가 반영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대웅제약이 그동안 와신 상담했는데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이번 뭐 검찰 고발 건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텐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15만 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를 하려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2주 정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식의 형성이 되냐면 이 60일선 위에 21선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징후죠. 왜냐하면 공간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공간이 있죠.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빨리만 회복이 되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가 뒤집어졌을 때 에어 포켓이 있죠. 72시간 내에 구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20선과 60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건 언제든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21선, 61선을. 이건 나쁜 크로스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21선이 61선 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못 치고 올라가면 이제 21선, 61선 여기서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주 내에 못 올라가면 일단은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시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예, OCI요. OCI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1만 8천원에 50%요.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좁게 됐어요. 적게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얼마까지 가야하는지 또 내려가려는지 또 저기 오래 갖고 가도 될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 10만 목표가를 떨어졌었죠. 예. 네,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송 대표님 지금 수익을 조금 적게 보고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는 종목인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뭐 홀딩 하셔도 됩니다. 어.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2차 전지, 뭐 응급제, 피치 쪽에 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단기 관점이라면 쉬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한번 준비된 자료 보시면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주로 양극재 쪽이나 이런 종목에서 많이 올라갔지 응급재는 잘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물질 쪽이 중요하다. 지금 이 종목은 바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면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숨고르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종목은 50%라면 단기 관점이라면 올라가면 전고점 한 13만 원대, 13만 5천 원대 여기 올라오면 비중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여기 1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